네, 안녕하세요. 드림 정류장 김희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네, 나의 성공 지도, 나의 성공 지도라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존 맥스웰의 나의 성공 지도입니다. 네, 어, 이 책이 지금 제본이에요. 그래서 원본하고 조금 많이 다르실 거예요, 표지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이시죠? 존 맥스웰 나의 성공 지도. 네. 내가 보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저절로 굴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같다. 하지만 소수, 그것도 극소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정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미래가 올 거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는 것 같으세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의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은 내가 미래를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네.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 그냥 내가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들. 그게 내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이 책은 지금 제 10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제 1장, 가야 할 곳을 알 때 여행은 더 즐겁다. 가야 할 곳을 알 때 여행은 더 즐겁다. 네. 사람들에게 성공이라는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이 건강이었다고 합니다. 네, 응답자의 58%가 다른 무엇보다 건강을 우선시하고 있었대요. 여러분은 어떤지 잘 모르겠으나 이분 역시 존 맥스웰 역시 건강을 중시한다고 해요. 특히나 신장마비를 겪은 후부터는 더욱 그렇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내게 건강만 있고 다른 아무것도 없다면 나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건강만 한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음, 며칠 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조화로운 인생 5가지의 절대적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죠. 네. 근데 성공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런 여러분들을 위하여 도움이 될 만한 성공에 관한 정의를 한 가지 알려주고 싶다. 그것은 바로 성공이 여행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도 성공도 여행이랍니다. 네. 우리가 어, 여행이라고 하면은 내가 내일 여행 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며칠 전부터 들떠 있잖아요. 설레인 마음도 있고, 기분 좋은 마음이 있고, 내가 여행에 갔을 때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될 그런 것들을 미리 상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흐뭇해지잖아요. 그리고 여행 간 날은 절대적으로, 어, 저희가 늦잠을 자지 않아요. 네.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간 날, 초등학교 때 소풍 간 날은 왠지 그날 저녁에는 잠이 안 오잖아요. 너무 설레이는 마음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잠을 절대적으로 자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내 인생, 그리고 성공도 여행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그렇게 여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루하루가 너무나 멋지게 인생을 펼칠 것 같아요. 네. 어, 근데 우리는 성공에 관한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어, 첫 번째로 부예요. 돈. 네. 사람들이 성공에 관해 가장 흔하게 갖는 오해는 성공과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이다. 네. 그렇지만은 이게 다가 아니래요.
많은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고 나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가 만족이나 성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부자로 성공을 했고, 그렇지만 그분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분들의 결말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몇 가지 예로 찰스 수왑이라고 세계 최대의 철강회사 대표이신 분이 결국에는 파산해서 사망하셨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리처드 위티니, 네, 뉴욕 주식거래소 대표셨대요. 이분 또한 신신교도소에서 추록한 후에 사망하셨다고 하셔요. 그리고 제스 리버모어, 이분은 웰스트리트의 큰 곰이셨대요. 근데 이분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셨다고 하세요. 네, 이렇게 결국은 많은 부를 축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살이라든지 그다음에 교도소라든지 이런 것을 결론이 많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부가 절대적인 성공이라고 오해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개념 깨시기 바랍니다. 네. 돈과 성공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생전 엄청난 재산을 소유했지만 고령으로 사망한 그리스의 부호 오나시스 역시 돈과 성공이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 이르면 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성공이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먹고 마시는 물과 산소와도 같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한 거긴 하지만 내가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돈이 필요치 않겠죠. 정말 물이 엄청나게 많아. 내가 마시고 싶은 물이 엄청나게 아무 데서나 그냥 물을 마실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물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대요. 많은 분들한테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공이다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성공의 척도는 스스로 얼마나 행복한가에 있다. 내 주변에는 돈이 많지 않는 친구들도 많지만 그들은 나보다 훨씬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나보다 더 성공했다고 이야기한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믿는 도널드 트럼프 역시 행복은 곧 성공이라고 믿고 있다. 네, 이분이 도널드 트럼프가 하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특별하고 가치 있는 물건을 소유한다는 거. 그게 성공이라고 믿는 분들이 있대요. 그렇지만 그거는 어떤 특별 한정판, 명품 이런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소유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력이에요. 네. 찰스 맥웰로이는 언젠가 권력이란 일시적으로 듣는 탁월한 우울제이다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권력이란 때로 성공한 듯한 이미지를 주지만 일시적일 뿐이다. 여러분은 아마 영국 역사가 로드 액턴이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라고 한 말을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에이브러햄 링컨도 이런 말을 남겼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역경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의 인격을 시험하고 싶으면 그에게 권력을 줘봐라. 실제로 권력은 사람의 인격을 시험한다. 권력이 청렴한 사람의 손에 주어지면 큰 혜택이 생기지만 독재자의 손에 주어지면 엄청난 파괴가 일어난다. 권력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안정이나 성공의 근원이 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절대 권력자도 심지어 착한 권력자라 해도 결국은 권력을 잃는다. 네. 네. 그리고 성취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종착지 질환이라고 부르는 병을 앓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주의를 획득하거나 목표를 성취하거나 잘 맞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면 성공했다고 믿는다. 나도 한때는 성공에 대해 그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때 나는 성공이란 운명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목표를 진취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정의가 충분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공은 종착지가 아니라 여행 그 자체이다. 여러분, 성공과 행복은요, 내가 정상에 서는 그날이 아니라 정상을 향해서 가는 그 걸음걸음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떠한 것에 목표를 두고 이루었어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돌이켜 보면은 내가 그 성공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들, 그 과정들,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번에 큰 경험을 했지만은 제가 어떠한 목표를 두고 6개월간의 온 힘을 쏟으면서 마지막 5월 달에 이번 달에 초집중적으로 제가 집중을 하고 몰두하고 해서 오늘 지금 마감을 딱 했거든요. 마무리를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아직까지는 얼떨떨하기는 한데, 그리고 물론 평가를 받는 기간이 다음 달 6월 한 달 동안 있기는 하지만은 최대한 내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집중했던 이 시간들,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오로지 그 목표 하나에 집중하면서 했던 이런 시간들, 그런 것들이 가장 지금 생각해 보면 소중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들, 우리 그 아이 키울 때라고 해야 되나?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60, 70이 돼서 우리 자녀들이 다 제가 해서 떠났을 때, 혼자 이렇게 막연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냥 아둥바둥 살면서 그런 모습들이 가장 행복했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성공과 행복은 내가 그 목적지에 가는 그 걸음걸음, 그게 가장 행복이고 성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성공에 관한 올바른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서 성공 여행을 시작할 것인가? 성공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필요한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성공에 대한 올바른 그림이고 또 하나는 올바른 성공 원칙이다. 여러분, 내가 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게 가장 뭘까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나요? 목적지죠. 목적지. 그래서 목적지가 정확해야 돼요. 네. 내가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어디로 갈까 고민만 하다가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시간만 흘러보내고, 네. 여기에서 성공이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성공이란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것,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해 성장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씨앗을 뿌리는 것. 이게 성공이래요. 성공이란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것, 최대한 잠재력을 발휘해 성장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씨앗을 뿌리는 것. 네. 우리가 종착지에 도착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려 애쓰는 대신 성공 여행 자체에 집중함으로써 생기는 또 하나의 이점은 바로 지금 성공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고
잠재력을 끝까지 발휘하기 위해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하는 그 순간 성공은 어느 날 막연히 이루게 되리라 생각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존재하는 내가 되는 것이다. 음, 성공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조금이라도 남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영향을 끼쳤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오늘도 친구랑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누구를 도우면서 그 돕는 친구가 오늘 잘 마무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달의 목표를. 그래서 많이 흐뭇해하고 있더라고요, 내 친구가. 그래서 그럴 때 가장 행복한 게 성공이란다라는 말을 잠깐 친구한테 해줬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냥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뭔가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그랬을 때 그런 기분이 들 때 진짜 좋죠. 기분도 좋고 행복하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인생의 목적 깨닫기. 나는 신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어떤 목적이 있었다고 믿는다. 심리학자 빅토르 프랭클은 누구나 인생에서 맡아야 할 고유한 소명 또는 임무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충족시켜야 할 어떤 구체적인 임무를 달성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에 의해 대체되지 못하며 그 인생이 반복될 수도 없다. 모든 사람의 임무는 그것을 이행할 특수한 기회만큼 고유하다라고 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한 우리가 맡은 책임감이 그것을 증명한다. 여러분도 자신이 태어난 목적을 찾기 위해 다음에 질문을 해보자. 질문 나갈게요.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강렬한 소망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우리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의 이야기를 거는 어떤 것, 영혼을 타오르게 만드는 어떤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전원 생활을 하시는 그런 꿈을 꾸죠. 제 주위에도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소박하게 전원주택에서 아이들은 흙을 밟으면서 뛰어놀고 또 몇 마리의 닭을 키우고 그리고 그 닭이 알을 낳는 그런 유정란을 먹으면서 식구들에게 요리를 해주면서 그 유정란으로 그리고 식구들이 먹을 채소나 야채들을 내가 직접 가꿔서 밥상에 정말 소박한 밥상을 친구들이 마주 앉아서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괜히 많은 사람들이 동경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런 게 없거든요. 저는 진짜 자연의 이런 숲보다는 도심 속에 그냥 도시녀 네, 그런 것들을 많이 갈망을 해요. 그래서 높은 빌딩, 화려한 불빛 저는 그런 것들 보면은 더 많이 나의 뭔가 막 이렇게 끌어올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떤 게 자신만의 영혼을 타오르게 만드는 건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태어났나요? 여러분들 왜 태어나셨습니까? 내가 정할 수는 없지만은, 나는 나로 살아야 한다. 나는 나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그런 개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돼요, 그냥. 네.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행복해 하는 걸. 네. 그게, 삶의 정의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세 번째, 나는 나의 잠재력을 믿는가? 이게 셀프 이미지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자신의 잠재력을 믿지 않는 한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자신의 잠재력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한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네.
어,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괜히 뭐 단점을 보완해서 장점화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장점,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장점을 더 장점을 더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더 개발을 하게 되면은 더 큰 효과를 낳거든요. 괜히 내가 못한 거 그냥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지 말고 내가 잘한 것을 하세요. 네. 네 번째, 언제 시작할 것인가? 여러분, 언제 시작할 것인가? 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으며 하루하루를 산다. 왜? 내가 왜 남의 지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나요? 나는 내가 그냥 내 주도적으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언제 시작할 것인가? 내일부터 할 거야. 내일부터. 아니면 언젠가는 할 거야. 언젠가는 하겠지. 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내일은 도피의 섬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존재하지 않는 섬이에요. 언제 시작하는가? 바로 대답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네. 정말 내가 빗나간 화살이 많을수록 간역에 맺힌 화살도 많아요. 그죠? 계속 시도하고 여러 번 시도해야지만 내가 얻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냥 미루고만 있다가는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바로 그냥 지금 시작하십시오. 네. 잠재력을 향하여 성장하기. 흔히 잠재력은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며 그 잠재력으로 우리가 성취한 것이 우리가 신에게 바치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오늘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업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저의 직업 굉장히 좋고, 어, 정말 감사해요. 이 직업을 만났다는 게 평생을 모르고 살았으면 어땠을까?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을까?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책을 읽어줄 수 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말 내 운명에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오늘이라는 선물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 네, 그거거든요. 항상 감사해요. 사람이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이게 헨리 포드가 말씀하신 이야기예요.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반드시 해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목표에 집중을 하래요.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목표에 결정을 하셨다면은 거기에만 집중을 하래요. 네. 일단 주의를 집중할 곳이 정해지면 그것을 위해 자신이 기꺼이 포기할 것은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희생 없는 성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조금 이루고 싶으면 조금 희생하고 크게 이루고 싶으면 많은 것을 희생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더 좋은 걸 위하여 좋은 걸 포기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더 좋은 걸 위하여 지금 당장 좋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네. 늦잠 자는 거, 지금 당장 편안한 거, 그런 것들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내가 인류에서 발을 떼지 않으면 이루로 도래할 수 없어요. 그죠? 그건 어떠한 이치이고 원리잖아요. 내가 인류에서 발을 떼야지만 이루로 갈 수 있듯이 어, 진짜 한 가지 일, 내가 이거를 꼭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 또한 지금 6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지만은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마지막 달에 굉장히 집중을 했거든요.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했어요. 요즘에 영화도 개봉을 재밌는 걸 많이 했더라고요. 보고 싶어 죽겠는데 주말에 보고 싶었어요. 그지만 그것 또한 포기했고, 또 원래 수다는 떨지는 않지만은 그냥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조금 제가 일 외에 다른 것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포기했거든요. 그래, 한 달간만 집중하자. 이 한 달이 지나면 더 좋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고, 그 기분을 내가 목표를 달성했다는, 이렇게 노력해서 달성했다는 이 맛을 볼 수 있으니까 정말 한 달만 포기하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달을 보냈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짓고 퇴근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 한 달 동안 6월 달 평가 기간이 남아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지속적으로 개선하라. 네, 우리는 날마다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 도널드 트럼프가 그러셨어요. 어제의 나와 경쟁하라.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네, 어제의 나와 내 자신과 경쟁하십시오. 어, 그냥 어제보다 오늘 이만큼만 더 나아져도 괜찮아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이만큼만 더 한 가지라도 알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이루기보다는 그냥 아주 조금, 이게 누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의 당신과 경쟁하십시오. 그리고 과거를 잊어라. 네. 어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는. 네. 모든 사람들에게 어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과거잖아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우리는 그냥 지금, 네. 지금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제라는 쓰레기통을 많이 뒤지고 있죠. 그러면서 후회를 하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어제는 지나갈 뿐이었고, 어제는 어제였고, 오늘 지금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미래에 집중하라. 과거를 잊어라. 그리고 미래에 집중하라. 네.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현재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 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씨앗을 뿌리면 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딱 두 종류가 있대요. 내가 기대는 사람, 내게 남을 도움이 되는 사람. 네. 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냥 기대는 존재. 다른 한 사람은 내가 도움을 주는 존재. 그 두 종류의 인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전자이신가요? 후자이신가요? 네. 아까 언제 하라고 했죠? 언제 하라고? 언제 할 것인가? 네, 내 목표를 향해서 언제 시작할 것인가? 네, 지금 당장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일화가 있어요. 인도의 설산이라는 어, 그 인도의 설산에 야명조라는 새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새는 저녁마다 어, 내일이면 집을 지을 거야, 내일이면 집을 지을 거야 라고 맨날 울고만 있대요. 그리고 밤을 샌대요. 왜 그러냐면 어, 그 인도해가 낮에는 햇볕이 들어서 굉장히 따뜻한가 봐요. 근데 저녁만 되면은 기온에 차가 있어가지고 춥대요. 근데 이 야명조가 저녁에 잠을 자면서 너무 추우니까, 그래, 내일이면 꼭 집을 지을 거야. 내일이면 꼭 집을 지을 거야. 라고 다짐을 한대요. 근데 날이 새면은 햇볕이 쫙 드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햇볕에 빗을 쫙 말리고 또 놀기만 하죠. 그걸 싹 잊어버리고, 저녁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걸 싹 잊어버리고, 또 거기에서 낮에는 또 그렇게 논대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또 그렇게
내일이면 집을 지을 거야. 내일이면 집을 지을 거야. 평생을 그렇게 울면서 밤을 지샌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설산의 야명조 같은 그런 삶을 살면은 안 되겠죠. 날마다 후회하는 삶 안 되겠죠. 네.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개선을 한다면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은 미래를 내가 만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그 정상에 서는 그날이 아니라 그 정상으로 가는 걸음걸음에 있다. 네. 그거 명심하시고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30분이나 됐습니다. 별로 전달해 드린 것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들 내일 또 봬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행복한 여행 떠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